제가 생각했을 때 2026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거시경제를 패권으로 보세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형, 이거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이 어떻다는 거냐. 드디어 왔다. 현금 장기 채권을 저는 안 들고 가거든요.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 우리가. 서울 어디까지 올라요? 이런 거 궁금하죠. 이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어요. 돈보라라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시경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시켜 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보통 서울 어디까지 오르냐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급이란 말이야. 근데 공급 빼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패권이에요. 패권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패권에는 미국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죠. 사우디, 이란,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렇게 나라를 가지고 한번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화폐거든요. 화폐는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코인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줄 타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26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분기라는 것은 2011년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각자 노생인데 이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호주나 유로 얘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본은 왜 따로 놀고 한국이랑 캐나다나 스위스는 어떻게 노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AI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국가 자본주의예요.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서울이 어디까지 오르냐니까 하는데 왜 여기까지 보게 됐는지를 지금 계속 얘기해 볼 거라고. 다른 데 가서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거는 명목 GDP. 국가주도 사업이 시작됐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특이점이 왔다. 최근에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해가지고 특이점이 왔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장기 잠식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돈보라는 지금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금과 국채 이런 애들은 가져가도 되는 건지 금,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을 보는 거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패권이라고 했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어딘가에 미국이 있고요. 이 어딘가에 중국이 있어. 그리고 요 사이에는 달러가 있고 이게 위안화가 있어. 여기에 사이에 금이 있고요. 여기에 코인이 있고요. 석유가 있고 여기 AI가 있어. 모든 게 다 연결돼요. 지금은 모든 거시경제를 패권으로 보세요. 전 세계의 패권 가지고 싸우는 요 두 개 국가가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과 연관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엔 없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와버렸어. 이게 여기서 오면서 이게 서울 부동산과 연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때요? 금값 어때? 금값 오르고 있잖아. 금값 오르고 있는데 코인은 어때요? 횡보 또는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석유는 어때? 지금 석유하고 있는 나라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네, 사우디, 이란 이런 나라들 어때요? 베네수엘라 지금 못 파고 있고 사우디나 이란은 어때요? 중국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파내는 석유량의 15%를 중국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AI 어때요? 국가 주도의 성장을 할 때는 중국이 지금 훨씬 더 AI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빅테크 애들이 AI를 빨리 가져가면서 그나마 쫓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미국의 국채가 힘이 없다. 달러가 힘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얘를 팔아버리고 금을 샀어. 금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위안화는 왜 들고 왔어요? 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지키는데 중심을 두고 있고 위안화는 본인들이 기축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달러의 가치는 하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을 모으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중국이 사우디랑 이란의 석유를 15%나 사고 있다고 했잖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뭘로 사고 있는 줄 알아요? 달러로 사고 있어. 달러로 주로 사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위안화로 사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위안화는 필요가 없잖아.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상하이에 보유한 금으로 바꿔주겠다. 기름이랑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에 있는 금이랑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보다 금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금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은 코인 가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비트코인 특히. 이게 다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럼 요런 부분에서 이 패권을 지키는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이란에 내란이 일어난 것, 요런 것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뺏지는 못해도 최대한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패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분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거.
자, 보세요. 미 정부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 해. 그런데 호주나 유로존은 어때요?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해요. 일본 어때요? 제로금리였다가 이제 지금 올리고 있죠. 한국이나 캐나다 어때요? 동결시켰죠. 과거에는 미국이 올리면 다 같이 올라갔어. 미국이 내리면 다 같이 내려갔어. 근데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보시면 뭐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투라든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각자 도생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을 안 따라가네.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패권에 금이 간다. 그것을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신문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예요. 국가자본주의라고 제가 얘기해 봅시다. 미국이 지금 경계하는 게 중국의 AI잖아. 근데 중국 AI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국가 주도로 했어요. 근데 원래 미국은 민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거를 국가 주도로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지. 근데 국가 주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국가 주도 보안성을 높이면서 개인 정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건 굉장히 취약한 거야. 눈, 지문, 얼굴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잖아. 중국에 가져가서 다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처럼 막 폼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국가주도, 국가자본주의 하면은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박정희. 그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 기억나세요? 높죠? 이런 식으로 다시 회귀될 수 있다. 나라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다. 예전에 우리 부동산 볼 때는 안 그랬잖아. 정책이 떨어지든 말든 정책을 많이 쓰든 말든 당연히 수요 공급으로 부동산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6년은 국가주도 산업, 나라 정책, 규제,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 보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빚이 많잖아. 근데 보면은 GDP 성장률을 같이 올리면서 이 빚을 녹이고 있어요. 명목 GDP를 올려가면서 빚을 줄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알고 있잖아. 돈을 풀면 통화량이 늘어나. 통화량이 늘면은 유동성이 강화돼. 유동성이 강화되면은 인플레가 와. 근데 명목 GDP를 올려놓으면서 빚을 줄여. 돈을 풀었는데 이게 민간으로는 가지 않아. 이게 다 국가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국가 산업은 발전하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affordability 그러니까 이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미국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내수는 내수대로 국가 산업 이렇게 해야지 중국이 국가 주도로 AI를 발전시켰던 거를 그나마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나마 민간에서 잘했던 게 뭐냐면 이 빅테크 애들이에요. 빅테크를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AI 산업, 국가 주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나라도 결국 통화량이 오른다는 소리네?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 지금보다 더 오르겠는데? 요렇게 됐을 때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 돈들이 언제 실물 자산으로 유입이 되는데 유동성이 언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젠데?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래 너희끼리 패권 지켜? 알겠어. 화폐가 코인 이야기 하잖아. 그다음 AI 뭐 개발시킨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각자 일어나는 게 뭐다? 대분기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각자 도생 살자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제 위기가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랑 재난인가 오히려 막 이런 것들이 더 겁나는 거야. 이걸 만약에 국가 주도로 해 나갔을 때 나라가 통제하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동안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오히려 각자 도생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형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락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하락, IMF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안 사. 진짜 걱정돼요. 양극화가. 포퓰리즘이 강해졌을 때 갈등이 심화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많이 걱정돼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걱정돼.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현금 장기 채권을 저는 안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금,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금을 상승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달러, 미국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석유. 이 석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석유, 이꼬르, 중국 많이 사, 사우디, 이란, 여기 산유국에서 금이랑 바꾸고 있어. 금 가치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어떻게 움직여? 런던, 시카고 뭐 이런 나라 있지. 여기 금 거래소 있잖아. 금 거래소에서 있는 금을 상하이로 팔고 있어. 이 금이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 8,000톤 정도를 넘게 들고 있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들고 있다.
중국이 2008년 이전에는 뭐 2,000톤 들고 있다고 했나?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2만 톤도 넘게 들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불안하다, 국제 불안하다 이러면서 금값이 오른다,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 상단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는 부동산 채널로 잘 알려졌으니까 부동산 일단 1주택 보유해라. 왜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느냐? 일단 인플이라도 좀 해지하라고. 이게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주식 좋아요. 수익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이 기관이나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CGS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우리나라로 투자할 때 이 나라에 내가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드는 보험 같은 건데 이 보험료가 아주 낮아요. 어때요? 최저치죠.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잘 모르는 거 있는데 금융, 기업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하려고 할 때 하는 규제들 있죠. 여기서 만들어 놓은 내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하나하나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랑 투자 잘하게 하려고 정부에서 개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국가자본주의 이거 하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이걸 해야지 빨리 된다는 걸 미국도 이미 캐치했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똑같이 나갈 거라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이 어떻다는 거냐. 드디어 왔다. 자, 우리는 부동산쟁이니까 부동산 얘기해 봅시다. 쉽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화폐 가치입니다. 요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국가 주도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화량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언제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그 김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M2 통화량을 봅시다. 전기 대비 증감률이 아마 8%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8.668%네요. 어마무시하게 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대분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한국 금리 언제 내리는데, 제가 이것도 틀린 건데 저도 결국 예측이니까 당연히 틀려요. 틀린데 제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못 내리네? 라는 거예요. 왜 못 내려? 한국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 성장성은 높아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이게 물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2.6% 와, 더 올랐네. 불안하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춰가면서 여기서 만약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환율도 막 오르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더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결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금리를 언제 낮출 것인가를 꼭 봐야 됩니다. 근데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쪽으로 가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이런 분들이 있다. 코스피, 서학, 개미 다시 2차전 이 부분들이 이제 서울로 다시 진입하는 시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양극화. 이게 제일 걱정돼요. 갈등이 되게 커질 것 같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걱정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